안녕하세요. 대업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HM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해 사태가 지속적으로 여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급등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의 관심사가 HMM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국의 노동조를 기점으로 소비량 자체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운임비 상승까지 여파로 운임비 상승까지 야기를 했다. 자, 이렇게 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선봉 역시 공급에 대한 부족 때문에 운임비 상승을 야기를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봉 우회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홍해 사태로 인한 영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5월 31일 날 우리가 주목해 볼 이슈가 존재를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무엇일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2,500선을 돌파를 했다. 자, 결국에는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뭐 후티 반군이 홍해를 점령한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 운임비 상승을 지금까지도 유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보게 되면 일본의 이 서한 운임을 제외하고 모든 항로에 대한 운임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해진공이 어떠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냐?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시황의 컨테이너선이 상승한, 운임비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대비를 해서 전후 소비가 급증을 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또 희망봉 우회로 인한 이 선복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임비 상승까지 이야기가 되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캐나다 철도 파업이나 미국의 항만 노사 갈등으로 이 물류 차질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결국에 공급과 연결이 되면서 운임비 상승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 HMM 같은 경우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국의 소비재 소비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해상 운송 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BDI 지표를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실 뭐 해운주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해운, 페노션, 뭐 흥하해운, 이런 종목은 이제 BDI 지표랑 관련이 있고,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션,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페노션은 뭐 따로 현재 주가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페노션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저희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다뤘으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신 분들은 페노션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점은 HMM의 주가는 결국에 SCFI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7일자 기준까지 봤을 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지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홍해 사태로 인한 이슈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전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운임비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좀 리스크적인 측면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소매 판매 지표가 예측치가 3.7%였는데 실제가 2.3%가량이 나와줬습니다. 예상치보다 실제가 낮은 모습을 보여줬죠. 실제로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의 실제 기록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소매 판매가 안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운임지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점은 결국에 5월 31일 날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50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해주냐. 자, 이 부분에 따라서 물동량 그리고 운임비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측면도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해운주죠. 그래서 HMM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철광석 가격도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그만큼 이 중국 경기도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이 소매 판매도 잘 일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슈까지 11월 대선 전에 강하게 터지게 되면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운임비 상승을 유발을 할 수 있고 HMM 주가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HMM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2일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5월 13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은 윗꼬리를 좀 강하게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매도 물량이 쌓였다.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줬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사실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주가가 상승했을 때 원인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해운주 운임이 상승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업황의 강세가 찾아왔을 때 HMM 같은 경우에도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의 좋은 흐름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조금 더 크게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인데 61선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출현을 해줘야 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 심리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61선 구간에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61선까지 돌파를 해주면 그 다음 구간은 121선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에 대한 구조가 잡히기 위해서는 결국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 더 좋겠죠. 특히 환율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의 자금 자체가 해운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을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실적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HMM 같은 경우 재무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23년부터 24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전망을 해주고 있고 특히 BPS를 보게 되면 한 32,000원 정도의 평균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BPS보다 2배가량 아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정세적인 부분, 시장의 리스크적인 부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